밤 12시에 여자가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닌다고? 미쳤어. 위험하잖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이 제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죠. 아니, 충격을 넘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이에요. 미국 뉴욕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메이크업과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뉴욕은 패션과 뷰티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곳이지만 그 스타일은 한국과 많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컨투어링을 강조한 강렬한 메이크업이 유행했지만 저는 언제나 자연스럽고 깨끗한 피부 표현이 더 예뻐 보였어요. 그런 스타일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K-뷰티를 알게 되었고 K-팝 아이돌과 배우들의 메이크업이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다운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뉴욕 맨해튼의 작은 뷰티숍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손님들이 제 메이크업을 보고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갈수록 한계가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식 메이크업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왕이면 한국에서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외국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치안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뉴욕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맨해튼 중심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건축 엔지니어, 엄마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셨고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은 늘 길거리에선 스마트폰 꺼내지 마라. 밤 늦게 다닐 때는 꼭 택시 타라. 가방은 앞쪽으로 매라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몇 년 전 바로 우리 집 근처에서 어떤 여성이 길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가방을 의자에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친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사라, 내 가방 어디 갔어? 헉.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 제 가방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갑, 신분증, 카드, 심지어 필기 노트까지 모든 게 사라졌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그때부터 저는 공공장소에서 절대 물건을 놓고 다니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걱정된 게 치안이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국의 치안 실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부러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긴장하며 영상을 지켜봤어요. 이거 무조건 사라지지.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해? 믿기지 않아서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지갑을 일부러 길에 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 핸드폰을 공원 벤치에 놔두고 가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누군가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면 혼자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길로 저는 한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엄청 걱정하셨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 너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엄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서 그래. 여기 영상 한 번만 봐봐. 저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도 영상을 보며 신기해하시긴 했지만 쉽게 납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해.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알겠지?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매일같이 전화로 제 안부를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한국식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외국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공항에서 캐리어를 아무데나 두고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으로
설마 저걸 저렇게 두고 가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심지어 10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뉴욕이었다면 1분 만에 사라졌을 텐데,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몸소 실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혼자서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위험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초등학생이 혼자 등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 주거나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혼자 길을 걷다 보면 납치나 강도를 당할 위험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아이를 멀찍이 따라가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주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혼자 등교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혼자 온 아이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근처에서 지켜보는 모습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어린애들이 혼자서 등교한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뉴욕에서는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걷는다면 무조건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은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어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두고 가도 문제가 없고 초등학생들이 혼자 학교에 가는 나라라면 이곳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 SNS를 보게 되면서 사단이 났어요. 밤 11시 홍대 거리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부모님은 깜짝 놀라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어? 당장 숙소로 들어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선 괜찮다니까요. 다들 늦게까지 안전하게 놀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안 되겠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저를 데려가는 것.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에 오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한국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부모님도 이제는 좀 안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 표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필사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그렇게 며칠 후 부모님은 뉴욕에서 14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쳤을 때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껴안았어요. 사라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엄마, 나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공항에서부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항버스에 탔을 때 엄마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버는 없어. 택시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공항버스가 훨씬 편하고 안전해요. 게다가 택시보다 싸요. 엄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버스가 출발하자 곧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비행기 좌석보다 더 편한데? 뉴욕에서 공항버스를 타면 보통 낡고 좁은 좌석이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버스는 훨씬 깨끗하고 널찍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없네.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탈 때 조심해야 해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공항버스는 정말 조용했어요.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부모님은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이거 봐.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어. 밤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없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근처 한식당으로 갔어요. 한국에 왔으면 제대로 된 한식을 드셔야 하니까요.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엄마는 메뉴판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여기 가격이 너무 싼데. 이거 하나에 $10도 안 해? 미국에서는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20, $30는 기본이었어요. 잠시 후
반찬이 한가득 나왔어요. 엄마는 반찬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거 다 공짜야? 그날 저녁 부모님은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하지만 한국이 안전한 곳이라는 걸 완전히 믿게 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명동으로 갔어요. 엄마는 쇼핑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봐. 이 립스틱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 스킨케어 제품 종류가 엄청 많네. 저는 한국에서 피부 미용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엄마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는 신기해하면서도 흥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구나. 하지만 아빠는 쇼핑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바로 치안.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내가 말했던 그 치안 실험 영상 있잖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을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던 대로 여기서 노트북을 두고 잠깐 밖에 나가보자는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께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 위에 둔 채 부모님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10분 후 다시 돌아왔어요. 결과는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네. 그 후 우리는 지갑도 살짝 테이블 위에 둬봤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걸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사라야, 너 정말 이렇게 밤늦게까지 혼자 다닌다고? 응. 친구들이랑도 많이 다니고 가끔은 혼자도 다녀. 부모님은 아직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떤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아빠가 저를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누군가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경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냥 저희를 지나쳐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제야 아빠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긴장했었나 보다. 그날 밤 엄마는 제게 말했어요. 사라야, 우리가 괜히 걱정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믿어?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믿겠다. 부모님이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안심했어요. 처음에는 뉴욕의 기준으로 한국을 바라보셨지만 며칠 동안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으신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빠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계속 살피셨고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도 늘 출입구 쪽을 선호하셨어요. 뉴욕에서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카페에 들렀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공부하며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문득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야, 내가 말했던 그 안전한 한국에서도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은 없었어?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지만 오해했던 적은 있었거든요. 사실 한 번 있었어. 부모님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강남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얘기를 나눈 날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골목길로 들어설 때도 그 남자는 계속 같은 거리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밤늦게 혼자 걸을 때 누군가 따라온다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어떡하지? 그냥 계속 걸어야 하나?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시하고 더 빠르게 걸었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사람 많은 곳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제 다이어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가방에서 다이어리가 떨어졌는데 그걸 돌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허둥지둥 다이어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죄송해요. 저 그런 줄도 모르고.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뇨, 괜찮아요. 저도 너무 급하게 따라온 것 같네요.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남자는 다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날 밤 저는 뉴욕에서의 경험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셨어요. 그래도 조심하는 건 좋은 습관이야.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적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그다지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야, 내가 여기서 계속 공부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말리지 않을게.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이제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겠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이 드디어 한국을 믿어주셨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이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 엄마가 제게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문다고 하면 우리도 가끔 한국에 놀러 와야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니까요. 부모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셨어요.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의 치안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렸고 부모님도 점점 한국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셨고 엄마는 밤이 되면 숙소에 일찍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일상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오늘 밤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부모님은 궁금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저를 말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친구들과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공원이 열려 있다고? 엄마가 놀란 듯 말씀하셨어요. 뉴욕에서는 밤 10시면 공원 문을 닫잖아. 여기선 이렇게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네요. 아빠도 감탄하셨어요. 사실 뉴욕에서는 밤늦게 공원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거네. 게다가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 그 순간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벤치 위에 두고 갔어요. 어머, 저거 핸드폰 아니야? 엄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뉴욕이었다면 저 핸드폰은 몇 초 만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잠시 후 근처에 있던 사람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공원 관리소로 걸어갔습니다. 분실물을 주워서 맡기려는 것이었어요. 이걸 보고도 믿기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엄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깊이 생각에 잠기신 듯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조금 긴장한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한 표정이 되셨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엄마가 문득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라야, 사실 우리는 내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야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확신이 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은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걱정하지 않을게. 내가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할게.
아빠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도 한국에 놀러 올 거야.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은 안심한 얼굴로 비행기에 오르셨고,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을 경험하고 난 후, 저는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님도 인정한 안전한 나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